안녕하세요. 고3 학생을 포함한 1700여 명이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월 7일 고3 학생 양대린 군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고3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있죠. 이들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양대린 군은 방역패스로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제한받고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즉 방역패스 취소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취소소송을 걸고 그 결과를 기다리려면 실익이 없을 수가 있죠. 백신 접종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방역패스가 취소되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방역패스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 방역패스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 양대린 군의 경우 당사자가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건 일단 멈춰놓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효력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당사자들이 직접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효력정지 신청이 들어왔으니 법원은 무시할 수 없죠. 임시로 중단할지 안 할지 이제는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두 가지 요건이 있었죠. 첫째는 집행, 방역패스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가? 둘째는 긴급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일 경우 긴급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고3 학생의 양대린 군의 주장을 들어보면 집행정지 요건을 알고 인터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소송도 진행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옆에는 대리인 최명성 변호사 등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겠죠. 최 변호사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 조치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방역패스 취소 소송은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대린 군 등은 2021년 12월에 방역패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하여 더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에 의한 최후적인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방역패스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더 늦지 않게 2021년 12월 10일 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달이죠. 또한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인 양대린 군과 함께 대리인 최명성 변호사가 함께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어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아마도 헌법 문제는 최소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청구하라는 뜻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당사자가 법원이 아니라 곧장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기본권 침해다, 위헌이다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자잘한 문제를 다루다가 정말 중요한 위헌 문제는 다루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쟁점을 온전하고 깔끔하게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것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를 받고 쟁점도 잘 정리해서 신청하라는 의미로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들어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취소 소송은 행정법원에 청구했고, 대형마트, 식당 방역 패스 취소 소송도 행정법원에 청구했는데 양대린 군 등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것이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인원수도 1700여 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상대도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17개의 시도지사로 광역기를 사용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대린 군 등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은 국민 95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어 백신 패스로 인해 입게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을의 위치에 서 있는 개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대린 군의 방역 패스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그 의미가 큽니다. 초장부터 필살기를 썼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청구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 없이 멋모르고 청구했다간 순식간에 각하당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양대린 군과 최 변호사에게 백신 접종했느냐고 질문하자 받지 않았다, 받을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줄 소송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김 총리는 방역 패스 혼란은 국민의 피해라며 법원 판결을 신속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었죠.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22년 1월 7일 양대린 군 등은 헌법재판소에 방역 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